자, 여기 하나 좀 볼게요. 먼저 트랩도어라는 말도 있고요. 트랩도어. 그 다음에 로직범이라고 있어요. 로직범. 이거 폭탄이죠. 로직.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의 로직적인 내용들을 터트려 버려가지고 못쓰게 막는 거야. 그 다음에 트로이안 목마. 트로이안 홀스니까 트로이안 목마예요. 여러분 트로이 전쟁 들어보셨잖아요. 거기에 성을 못 이길 것 같으니까는 애따 모르겠다 우리가 항복하고 간다 해놓고 말 숨겨놓고 꺼내놓고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에서 병사들이 나와서 성문을 열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뭐 바이러스, 우리 흔히 말하는 바이러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웜은 뭐냐면은 약간 달라요. 웜은 보통 바이러스나 이런 거는 해치죠. 내 자료를 삭제하거나 부팅 영역을 깨트려서 컴퓨터가 버려지게끔 이렇게 만드는 건데 웜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는 없어요. 내 자료가 웜에 감염됐다고 해서 내 자료가 지워지거나 이런 거는 없는데 뭐가 있냐면은 얘가 자기 자신을 늘려요. 막 복제를 해.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주기억 장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억 장치 여기 이 주기억 장치지 않습니까? 요 주기억 장치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 주기억 장치가 뭐에 의해서? 웜에 의해서 복제가 되니까 막 늘어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가 2기가짜리인데 늘어날 거 아닙니까? 늘어나 보면 2기가를 꽉 채우겠죠? 그러면 더 이상 공간이 없으니까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퍽 하고 꺼지는 거야, 컴퓨터가. 그리고 이제 다시 껐다 켜지면 이상이 없다가 이 안에 이 웜 바이러스가 웜이 이 안에서 막 늘어요. 증식을 해 막. 그럼 증식하다 보면 또 어떻게 될까? 얘가 막 늘어나겠죠. 그럼 어떻게 돼? 또 퍽 하고 컴퓨터 꺼지고. 그러니까 이제 웜에 감염되면은 내 컴퓨터 자료가 손상되는 건 아닌데 일을 못하죠. 예. 여기 뭐 바이러스에 통상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써 있는데 뭐 굉장히 설명이 잘 돼 있네요. 우와, 이거를 너무 좋은데? 요거 제가 하나 메모를 해놨다가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메모 해놓을게요. 설명이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이 사람은 이계통으로 일을 많이 하시는 분 같아. 예, 여기 뭐 많이 써놨네 이렇게. 예. 뭐 다른 것도 좀 볼까요? 악성 코드의 종류 이렇게 돼 있는데 악성 코드가 뭔가요? 라고 써 있는데 이건 좀 설명이 잘 돼 있는 것 같아. 지식이네. 방송국 금융권에 악성코드 심은 사이버 테러 사건으로 떠들썩했다가 이게 언제 얘기냐면 2013년도 얘기네요. 예. 악성코드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여기 보면 여기 나와있네. 스파이웨어. 스파이웨어라는 건 뭐예요? 스파이니까 간첩이잖아. 간첩. 남의 정보를 빼가거나 남을 해롭게 하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야. 그런 악성 코드 중에 스파이웨어가 내 컴퓨터에 감염되면은 내 개인 정보를 어떻게 할까요? 빼가. 누구한테? 요거 심어놓은 놈. 해커죠, 해커. 쉽게 말해서. 해커도 두 가지예요. 본래 해커라고 하지 않고 크래커라 그래. 크래커. 예. 해커라는 말하고 크래커라는 말이 있는데 해커는 그냥 컴퓨터를 잘하는 도사를 해커라고 하고 크래커는 해커인데 나쁜 짓을 하는 놈을 크래커라 그래요. 근데 되게 사람들이 힘들어 하니까는 예, 그냥 화이트 해커가 있고 블랙 해커가 있고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렇게 나눴어요. 이렇게 나눴어. 그러니까 화이트 해커는 블랙 해커는 나쁜 놈 크래커 같은 거고 화이트 해커는 블랙 해커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관리해주는 해커를 이제 화이트 해커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해킹을 했다, 뭐 떠들썩했다, 그러면 그건 블랙 해커고 이거를 이제 사전에 차단하고 또 그들을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화이트 해커고. 예. 하여튼 이 해커한테 내 개인 정보를 쫙 보내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떤 해킹 툴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야. 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뭐 귀하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핸드폰을 온단 말이야. 이번에 저 결혼해요. 뭐 우리 애가 돌입니다. 그 뭐 밑에 클릭 터치해보세요. 뭐 이런 문자가 온다 그러잖아요. 예, 저도 받아봤는데 누르진 않았어요. 누를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터치하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링크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내 스마트폰으로 착 들어오는 거야. 눌러봤더니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야. 뭐야? 에이 하고 그냥 지우든지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사이에 벌써 이 해킹 툴이 내 스마트폰에 감염이 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예를 들고 화장실 가서 우리가 볼일 보면서 이걸 막 조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뒤로 카메라가 달려 있잖아요. 마이크도 있잖아요. 이걸로 다 전송이 돼요. 흥얼거리는 소리, 물 내리는 소리 할 것 같다. 침실에도 이거 가져가잖아요. 우리 침대에다 이렇게 머리맡에 올려놓고 알람 소리 듣지 않습니까? 대화하는 소리, 또 회사에 높으신 분들이, 또 국가의 높은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 회의를 하는데 핸드폰 갖고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여기 있는 소리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런 국가 비밀이 다 새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물며 얘는 꺼놔도 작동이 돼요. 핸드폰의 배터리를 분리하지 않는 이상은, 요즘 그런 거 나왔잖아요. 핸드폰이 꺼져 있어도 결제된다고. 핸드폰이 꺼져 있어도 결제가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못하겠냐고, 그놈들이. 도둑질하는 놈들이 뭘 못하겠냐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참 어려워. 그러면 이런 거를 피해를 안 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공짜래. 인터넷에 들어갔더니 공짜니까 받아보세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걸 하시면 안 돼.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엄마나 아빠가 나한테 공짜로 주는 거지. 예. 저야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수강료를 내고 교육을 받으시고 저는 강사료를 받고 교육을 하니까는 사실 그 이전에 그걸 떠나서라도 저는 뭐라도 더 드리려고 이것저것 챙기지만은 사실 공짜라는 거는 없죠.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만났으면 제가 공짜로 이걸 설명해 드리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 수업이니까 제가 수업 외적으로도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는 항상 공짜라고 하는 거는 어디 가서 주거나 이러지 마세요. 받거나 이러지 마시라 이거지. 자, 다시 한번 좀 보면은, 예. 그러면 백신을 이용해서 바이러스나 이런 악성 코드를, 여기 바이러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악성 코드라고 봐야 되겠죠? 악성 코드를 예방해야 되고, 바이러스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됐으면 검사를 해서 궁극적으로 치료를 해가지고 내가 쾌유가 되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예, 한번 해보죠. 뭐 말만 잔뜩 하면 재미없으니까. 자, 우리 내 컴퓨터에 가시면은 그 화면 하단에 올라가는 삼각형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걸 펼침 목록이라 그래요. 펼침 목록 아이콘이라 그래요. 눌러보시면 뭐가 이렇게 쭉 보일 겁니다. 제가 이걸 위로 올려놓고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내리는 거로 보이죠? 여기 보면 V3가 있을 겁니다. V3 찾으셨어요? 네, 누르세요. 작동이 안 되면은요, 지금 클릭했더니 작동됐죠? 예. 자, 이겁니다. 이게 안철수 연구소에서 개발한 V3 인터넷 세큐리티 9.0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료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V3 라이트는 무료지만 이거는 유료고요. V3 라이트는 우리 센터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공공기관이나 학교나 단체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사용하면 불법이에요.
이거는 가정 개인에만 쓰는 겁니다. 개인. 가정에서만 쓰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여기에 유료든 무료든 상관없이 얘를 쓰는데 PC 보안 모두 사용합니다 라고 돼 있고 네트워크 보안 모두 사용합니다 라고 돼 있고 액티브 디펜스 방어 처리하는 능력 다 근데 사용 안 한다고 써있는데 저는 액티브 디펜스가 방어하는 거잖아요. 얘를 사용 안 한다고 돼 있으니까 클릭해가지고 여기 뭔지는 몰라도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사용을 해야 되겠지. 액티브 디펜스를 여러분이 보시면은 뭐 얘를 클릭을 하면은 동의하고 사용하겠냐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사용해 주세요. 기본값은 다 일단 작동이 되게끔 돼 있는 거. 이거 보세요. 기본값을 돌려니까 개인 방어벽을 안 쓰겠다고 나와요. 기본값을 돌려놨는데 개인 방어벽은 뭐냐면은 윈도우 상에서 방어벽이 있어요. 방화벽 들어보셨죠? 방화벽은 불이 나면은 불길이 번지지 말라고 벽을 차단해주는 게 방화벽이에요. 백화점이나 이런 데 상가에 가면 있고요. 근데 우리 컴퓨터에서는 네트워크 용어인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해킹 툴이라든지 악성 코드를 일단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쓰는 게 방화벽입니다. 그런데 윈도우에도 방화벽이 있는데 나는 이거를 별도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 방화벽도 나는 쓰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ASD 네트워크 참여라고 하는 항목이 나올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는 오프를 눌러주면 여기 오프라고 되는 걸 눌러주면은 ON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얘를 누르면 동의하고 사용하시겠습니까? 라는 창이 떴을 테고 그래서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놓으면은 V3라는 프로그램이 PC상에서 어떤 것이 작동이 되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겠다라는 거예요. 요 화면은 네이버 백신하고도 다르고 알약하고도 달라요. 근데 알약이나 뭐 네이버 백신이나 또는 V3 라이트나 이 또 V3 인터넷 세큐리티나 그 말이고 비슷비슷할 거예요. 가장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 뭐냐면요. 실시간 검사 이거는 나와요. 얘를 해제하면 어떻게 되죠? 얘를 실시간 해제하면은 외부로부터 누가 들어오는데 나는 가만히 뒷짐지고 있는 거야. 관계자의 출입금지 간판만 써놨어. 근데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어슬렁어슬렁 들어오는데 앞에 있는 경비가 그냥 가든지 말든지 하겠다라는 거죠. 안 되지. 이거는 최소한 아무리 몰라도 이것만큼은 온으로 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 닫으면 되고요. 이렇게 닫으면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 스마트 디펜스라 그래서 알아서 움직이겠다라는 거고 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업데이트라도 있어요. 업데이트. 컴퓨터에 전원을 켜면 윈도우는 제일 먼저 백신을 호출을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라 그래요. 일반적인 업데이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사라졌다. 아래에 한글 업데이트 창이 나오거든요. 가끔. 그거는 내가 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고 말겠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백신은요. 내가 하겠다 말겠다가 아니라 껐다 키게 되면은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근데 내가 켜놓고 계속 몇 날 며칠 쓰고 있었거든. 그럼 중간에도 바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줘야지. 이 컴퓨터가 일주일 전에 켜갖고 계속 쓰고 있었어. 안 끄고. 제 컴퓨터는 지금 보름 됐어요. 안 끈지. 며칠 전에 꺼졌다. 저것 때문에. 저희 아파트에 전력 검사한다고 2시간 정전을 한다 그러길래 미리 꺼놨었어요. 그리고는 저는 안 꺼요. 컴퓨터를 안 끄고 어떻게 하느냐? 절전 모드로 바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요렇게. 얘를 시스템 종류에 들어가서 절전 모드로 바꿔놓은 거예요. 절전 모드. 그러면 컴퓨터가 안 꺼지고 그냥 동면에 빠진 것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지금 인터넷상에서 뭐도 열어놨고 아리안글도 열어놓고 엑셀도 열어놓고 작업하는 중에 나갔다 와야 되거든. 근데 시스템 종료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터넷 창 다시 다 열어야 되잖아요. 엑셀 다시 열어서 작업 하던 거 이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절전으로 해놓고 나갔다 와서 파워를 다시 누르면은요, 절전되기 전된 상태 다시 그대로 돌아와요. 대신에 전력 낭비는 있죠, 조금은. 오랫동안 여행을 가거나 이럴 때는 시스템 종료를 하고 가는 게 제일 좋지만, 잠깐 일을 하다가 오랜 시간 또 잠을 자야 된다든지 하면 또 꺼야 되겠지만, 내일 일어나서 마저 일해야지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컴퓨터를 켰는데, 내가 어제 어디까지 했더라? 헷갈린단 말이야. 막 졸면서 하다 보면. 근데 이 상태 그대로 절전을 해놓고 나갔다 오면은, 다시 이 상태 그대로 올라오니까. 전 이렇게 보통 쓰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제 거는 켜지는데 오래 걸려요. 컴퓨터가 이상하게 잘못했는지, 켜놓고 나가서 샤워하고 들어오면 그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한번 켜려면 짜증나니까 아예 안 꺼놓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근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여러분들도 일하시다가 잠깐 자리를 비우실 때는 그냥 모니터만 끄고 나갔다 오세요. 화장실 다녀온다든지, 뭐 커피 전화를 한다든지, 차를 드신다든지 할 때는 괜찮은데, 갑자기 슈퍼를 다녀온다든지 해서 1시간, 2시간을 자리를 비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뭐 하다가 다 껐다가 다시 와서 키면 불편하잖아요. 그때 절전 모드로 하시면 돼요. 절전 모드로. 자, 이제 업데이트를 누르면, 응? 어디가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는 이 방어 능력을 갖고 있는 내 수호자가 최신 상태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업데이트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보안 상태 설정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아까 했던 거고, 이거는. 예. 자, 여기 보세요. 검사해봐야죠? 검사해봐야지, 일단은. 그러면 빠른 검사가 있고, 저 위에 정밀 검사가 있어요. 우리가 USB 메모리를 꽂으면, USB 메모리 자체를 빠른 검사해줘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부에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현관문 열고 들어와서 손을 씻잖아요. 예. 손을 씻고, 저희 집은 양말부터 벗고 발을 씻어야 돼요. 안 그러면 방에 못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손발을 닦고, 그것도 세정제로 바닥바닥 닦아가지고, 남자는 그 자리에서 옷을 벗고 씻고 나와야 되고, 여자는 알아서 하면 되고. 예. 여자가 정한 거라 뭐 방법이 없어요. 남자는 따라갈 수밖에. 예.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들어오면 손발이 제일 더럽고 손이 제일 외부로부터 많이 접촉이 됐으니까 손을 먼저 검사하는 거예요. 백신도요, 어떤 USB 메모리를 꽂으면 프로그램에 손과 같은 역할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 위치가. 걔를 먼저 검사해요. 파일의 목록부터 검사해보고, 세밀한 건 안 해더라도. 외출했다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무슨 위세척을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하는 거는 정밀 검사고. 그러니까 빠른 검사를 먼저 눌러보는 거예요, 빠른 검사. 그럼 이렇게 빠른 검사를 쭉 해요.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디에? 내 문서에. 내 문서 안에, 우리 흔히 말하는 내 문서, 내 그림, 내 비디오, 내 사진 있지 않습니까? 얘들을 다 검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게 많이 있으니까. 또 다운로드 폴더 있지 않습니까? 거기 검사하고. 그 검사하는 거예요. 예. 근데 잘 보시면, 악성 코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만약에 악성 코드가 발견되지 않으면,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검사하고 치료하겠죠. 근데 발견되지 않으면 이 창을 그대로 둘 건지, 창을 닫을 건지, 컴퓨터를 끌 건지. 근데 어떨 때 컴퓨터를 자동으로 끄기를 누를까요? 난 잠자기 전에 이거 검사 걸어놨거든. 근데 한 2시간 걸린대, 정밀 검사를 하는지. 그럼 2시간 있다가 난 그때 잘 건데, 사이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알아서 치료하겠지만, 바이러스 감염되지 않으면
이 창 그대로 돌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켜 있을 거 아닙니까? 모니터만 꺼져 있겠지만 그때는 자동으로 끄기 하면 알아서 지가 컴퓨터 시스템 종료해 줄 거다 이거야. 이 검사 끝날 때까지 멀뚱멀뚱 쳐다볼 순 없으니까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은요 치료를 해요. 근데 그런 거 있죠. 치료 못할 수도 있어요. 왜? 백신이 능력이 약해가지고 치료를 못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도둑놈이 경찰보다 힘이 셀 때가 있더라고. 경찰이 힘이 세서 도둑놈을 체포하는데 이 도둑놈이 힘이 세가지고 경찰을 막 따돌려. 그럼 어떻게 돼요? 경찰들이 공조를 하지. 딴 데로 못 도망다니게 거기다 가둬놔야지. 그것처럼 얘도요 바이러스를 다른 곳으로 못 돌아다니게 막아놔요. 그리고 백신 연구소로 호출을 합니다. 야, 이상한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내가 치료를 못해. 그러니까 이거 검사해서 새로운 백신을 보내줘 하고 연락이 가요. 그럼 그쪽에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또 얘를 또 치료하고 하겠지. 지금은 그대로 두라고 했으니까 이대로 있는 거지. 뭐를 했어야 돼? 검사창 닫기를 했어야지. 검사창 닫기. 그럼 이 창이 검사가 끝나자마자 뭐 하는 거야? 창이 닫혀지겠죠. 자동으로 탁 닫혀지겠죠. 조금 전에 우리는 그냥 그대로 돌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둔 거고요. 이게 빠른 검사야. 근데 빠른 검사는 우리가 평상시에 알아서 얘가 해주지만 정밀 검사를 잘 해야 돼. 정밀 검사. 정밀 검사를 누르면은 여기 뜨네요. 여기 떠. 화면을 좀 작게 줄여서 볼까요? 자, 여기 뜨네요. 이렇게. 자, 메모리 영역. 메모리 영역은 어디에요, 여러분? 여기죠, 여기. 프로세스 영역. 여기 보면 메모리 영역 있지 않습니까? 이게 프로세스 영역이거든요, 여기. 얘들을 뭐 하겠다? 검사하겠다, 이거지. 얘를 검사하겠다. 그 다음에 부트 레코드도 검사해라, 이거. 부트 레코드. 부팅되는 영역을 바이러스가, 악성 코드가 공격을 해요. 그래서 부팅이 안 되게끔 막거든. 여러분 컴퓨터가 부팅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안 켜진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걔를 공격해요, 주로. 그 다음에 주요 시스템 파일이 있거든. 우리도 국가산업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를 적이 공격을 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방어하는 군대가 가 있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그 다음에 USB 메모리 꽂아놨단 말이에요, 제가. 이 USB 메모리가 주로 얘가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애잖아. USB 메모리가. 그 얘를 검사해야 되겠지. 그래서 검사 시작 버튼 눌러야지. D 드라이브나 E 드라이브는 검사 굳이 안 해도 돼요. 이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은 다 검사해야지 또. 대청소 하듯이 한번 검사하자고. 한번 해볼게요. 다 선택해놓고 제가 검사 시작을 누르면 검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처럼 기본 영역을 검사를 하고요. 내문서 영역을 검사하고 또 부팅 영역 검사하고 어디 영역 검사하고 무슨 영역 검사하고 USB 메모리까지 검사하는데 과연 얼마나 오래 걸릴까 하는 거야. 이거는 하드 디스크 속도도 빨라야 되고 내 컴퓨터 처리 속도도 빨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파일이 많으면 오래 걸려요. 이 안에 파일이 10개 밖에 없어. 그럼 10개 금방 검사하는데 100만 개 있다 그래 보세요.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예. 지금은 7%라고 돼 있는데 이게 7%가 8%인데 이게 100%까지 가면 끝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걸 또 검사하는 건지 한번 봐야 돼요. 예전에 제가 검사해 보니까 저희 집 3일 걸리더라고요. 양이 많아도. 그래서 정밀 검사를 자주 안 해요, 저는. 그래서 정밀 검사를 어떻게 하냐면 나눠서 해요. 주로 C 드라이브를 많이 해야 되고, D 드라이브도 가끔 하고, USB 메모리를 반드시 하고, 예. 이렇게 해서, 지금 검사하고 있어요. 컴퓨터 윈도우 영역 검사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거 시간 다 걸리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 이건 그대로 검사하라고 냅두고.
백신을 이용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관리 모드로 들어갔어요. PC 관리에 들어가서 지금 바이러스 검사에 들어갔죠. 바이러스 검사에 들어가서 정밀 검사를 하고 있죠. 정밀 검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 정밀 검사 안에는 아까 메모리 영역, 부팅 영역 이런 거 따져봤었고요. 주요 영역. 그 다음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뭐 USB 메모리 할 것 없이 다. 여러분이 평상시에는 정밀 검사를 할 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는 빼시고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외장 하드가 하나 있고 USB 메모리가 2개 있다 그럼 다 꽂으세요. 그리고 외장 하드나 USB 메모리도 다 들락날락거리는 애들이지 않습니까? 얘들은 꼭 검사를 자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들락날락거리는 애가 무슨 일이 생긴단 말이야. 집에만 있으면 외부로부터 뭐가 안 들어오는데 들락날락거리면 먼지도 들어오고 그러지. 옷에 묻어서. 그 검사를 꼭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요 끝나고 나면은 이제 뭐라 할 거냐면은 이제 관리 모드로 들어갈 거예요. 관리 모드로 들어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 검사하는 동안 기다릴 순 없으니까는 요 시간에 잠깐 차 한 잔 마시고 저도 물 마시고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마우스로요? 노트북에 있는 마우스로 스크롤 기능을 설정할 때요. 자,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알아들으셨어요? 마우스에 보면 휠 있잖아요, 휠. 휠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 화면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자, 인터넷 창이 있는데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분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화면이 통째로 덜컹덜컹 움직인대요. 그럼 답답할 거 아닙니까? 스르륵 스르륵 움직여야 편한데 하나, 둘, 셋 이렇게 한꺼번에 움직인다 이거. 그럼 어디 가서 제어판에 가서 마우스에 가서 제어판에 마우스 기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은 휠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휠. 근데 요거 체크하면 어떻게 돼요? 한 번에 한 화면씩 움직이는 거야, 선생님은. 이게 돼 있어서 그렇겠지. 기본은 줄들로 움직여, 줄 단위로. 근데 화면 단위로 선택이 돼 있나 봐. 선생님이 안 했으면 누군가가 건드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쓰면은요, 화면이 어떻게 된다? 화면이 덜컹덜컹 움직여요. 드래그를 하는데 깝깝해서 못 쓰겠다. 자, 요거 한 화면씩 하면 되고요. 근데 포인터도요, 얘가 느리면은요, 요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데 한 4일 걸려. 한참 가잖아요. 근데 얘를 빠르게 가잖아요. 그럼 보세요. 휙휙휙휙휙휙 손목만 요렇게 움직여도 화면이 좌우로 씩씩씩씩 가. 이게 너무 빨라도 안 좋아. 느리면 어떨까? 느리면, 너무 느리면 일 못해. 저쪽 오른쪽 끝에 가서 뭘 누르려고 해야 되는데 한참 손으로 비벼야 돼.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럼 보통 중간에 놓는 거예요. 그러면 느릴 때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그래픽 작업할 때 있죠. 여러분들 얘가 빠르면은요, 내가 조금만 움직이려고 그랬는데 휙 갈 거 아닙니까? 그래픽 작업을 못 하죠. 나는 꼼지락꼼지락 정밀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조금만 움직이면 휙 가. 조금만 가야 되는데 그럴 땐 느리게 하는 거예요. 느리게 하면은 아주 조금씩 움직이겠지.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빠르게 해서 게임은 또 빨라야 돼. 저기 오른쪽에 나타났는데 세워라 내워라 매워라 하고 한참 마우스를 움직여갖고 저걸 쏠라고 하면 저기 나를 먼저 쐈거든. 좀 꼴꼬닥 하는 거지. 그때는 마우스가 좀 빨라야 휙휙 움직이면서 저걸 무찌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마우스는 정해놓고 쓰는 거예요. 근데 게임용 마우스는요,
마우스에 버튼이 있어요. 여기 휠이 따로 있는데 그 버튼을 누르면 빠르게 속도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마우스 자체에서. 얘를 마우스가 직접 조절하는 거예요. 이 화면에 안 오고도 자기가 막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빠르면 또 휙 넘어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버튼 누르면 움직이고 하게끔. 그래서 선생님 지금 쓰신 노트북 말씀하시는 거죠? 그 노트북에 있는 터치패드 말고 마우스 연결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근데 터치패드도 마우스랑 같은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제어판에 가서 이 마우스를 한번 보세요. 포인트 옵션하고 휠을 한번 보세요. 휠을 어떻게 되어 있나? 터치패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마우스하고 터치패드하고 다른 게 뭐냐면 마우스는 왼쪽 버튼을 누르고 움직일 수가 있지만 터치패드는 엄지손가락으로 터치패드 앞부분을 누르고 손가락으로 비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터치패드하고 마우스는 약간 달라요. 터치, 더블 터치, 또 클릭, 더블 클릭은 같은 개념이고 휠처럼 비비는 건 똑같은데 똑같지는 않지. 비슷한 거지. 꼭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 제어판에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해결이 될 겁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 잘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 마우스를 움직였을 때 제가 마우스를 막 움직이잖아요. 그럼 마우스가 이렇게 쫓아다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마우스가 이렇게 쫓아다녀요. 포인터가. 얘를 빼면 마우스만 움직이고 얘를 선택을 하면 마우스 움직일 때마다 이 꼬리가 쫓아다니는 거지. 그림자 같은 게 막 쫓아다니거든. 애기들은 또 그거 좋아해요. 뭐 쫓아다니면 재밌어 하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있죠. 제가 컨트롤 키 눌렀다 뛰면 뭐 이렇게 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요거예요, 요거. 얘를 해제하면 안 나타나고 얘를 선택이 되어 있으면 나타나요. 근데 이거 왜 할까? 막 작업하다 보면 마우스가 어딨지? 이래. 마우스를 막 흔들어. 아, 여기 있네. 이러는데 이걸 누르면 나타나잖아. 자, 여기 보세요. 라고 하는데 거기가 어딘지 모르거든? 그럼 제가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 눈에 보이실 쉽지 않습니까? 그런 용도로 쓸 때 쓰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여기는 단추는요, 이건 건들지 마세요. 이거 누르는 순간 좌우 버튼이 바뀌어요. 왼손잡이 요거 쓰는 겁니다. 왼손잡이. 자, 지금 V3가 계속 작업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오늘 집에 못 갈 것 같으니까 중지시킬게요. 예, 중지시키고 이제 백신을 사용을 했는데요. 백신을 사용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정밀 검사를 제가 중간에 멈췄고요. 다시 이제 백신을 다시 실행해서 보면 최적화라는 기능이 있어요. 최적화. 백신마다 다 똑같지는 않다 그랬어요. 다시 볼게요. 요 세 가지 기능은요. 요 세 가지 기능은 똑같아요. 예방 검사 치료는 모든 백신이 다 갖고 있는 공통적인 기능이고 PC 관리 기능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백신 안에. 근데 이 PC 관리 기능은 백신마다 다르다고요. 우리 V3는 PC 최적화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거 눌러보죠, 뭐. 최적화라는 건 뭡니까? 쓸데없는 건 다 없애버리고 깨끗하게 깔끔하게 살아라 이거야. 거실에 갔더니 거실이 막 짐이 쌓여있어. 이 물건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 안 쓸 거래. 그럼 갖다 버려야지. 치워버려야지. 그럼 거실이 넓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야 편하죠. 그런 작업을 해주는 거야.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가 지저분하고 뭐를 갖다 버려야 될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문서에 있는 건 절대로 안 건드려요. 내 문서는 내 거지 백신이 건들 만한 문제가 아니거든. 그 안에 악성 코드는 지가 관리하겠지만은 모든 데이터는 본인 겁니다. 사용자 거고요. 그거 말고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찌꺼기가 생겨. 이런 것들, 흔적들, 이런 것들은 아무런 쓸데가 없거든요. 그런 걸 검사하는 거예요. 지금 검사하는 건데 이거를 백신을 갖고 하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하는 동안에 메모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관리를 하는데 최적화라고, 최적화 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는 게 최적화죠. 이 최적화는 보통 백신이라든지 또 고클린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런 거에도 다 있어요. 근데 윈도우 자체도 있어요. 윈도우 자체 뭐가 있는지 여기저기 있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고클린이나 V3 같은 거를 이용해서 최적화 기능을 해주면 컴퓨터가 알아서 착 해주니까 내가 편한 거죠. 우리는 청소하는 거 몰라? 청소하는 게 헷갈리고 귀찮고 짜증나니까 일하는 사람 도우미를 쓰는 거고 그런 거죠. 그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 모든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 시스템 도구에 가시면 굉장히 뭐가 많이 나와요. 어디에 있다고요? 시작, 모든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 시스템 도구. 디스크 정리, 조각 모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디스크 정리, 조각 모음,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걸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 시작 버튼 눌러서, 모든 프로그램 가서, 보조 프로그램 들어가서, 시스템 관리에 들어가서, 이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요? 이 안에 디스크 관리하고 또 뭐가 있다 그랬죠? 조각 모음 실행이라는 거 있다 그랬죠? 이걸 이용해 주는 거예요. 이 디스크 관리를 실행하면 컴퓨터 상에 쓸데없는 공간들을 다 차단해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다 찾아가지고 사용자한테 물어봐요. 야, 이거 지울 건데 어떻게 했니? 마음에 드니? 이렇게. 근데 그런 거를 얘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그 인터넷 옵션 있죠. 인터넷 옵션은 제어판에 있어요. 제어판에 가서 인터넷 옵션 들어가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인터넷을 실행하시고 거기 가서 도구에 가서 인터넷 옵션에 들어가도 돼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우리 인터넷 실행해 놨잖아요. 보세요. 인터넷 실행해 놨잖아요. 여기 도구에 가서 여기 인터넷 옵션이라고 있거든. 얘를 들어가면 이 안에 검색 기록 삭제라는 기능이 있어요. 검색 기록 삭제 기능. 이런 것들까지 다 해주거든요. 여기 가서 삭제 기능을 하면, 여기 똑같죠? 네, 삭제 기능을 이용하면 불필요한 것들을 삭제해줘요. 잠깐 볼게요, 여기요. 여기 지금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들어가서 검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인터넷 익스플로러 하나만 쓰는 게 아니죠.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를 쓰는 사람도 있고, 사파리를 쓰는 사람도 있고, 파이어폭스 쓰는 사람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불필요한 공간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찌꺼기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수작업을 하려면 몇 군데를 다녀야 돼? 레지스트리 청소 기능은 우리 윈도우에 없어요. 없으니까 내가 다 일일이 해야 되고요. 시스템 관리 모드 아까 제어판에 어디 여기 시스템 관리에 들어가서 조각 모음 실행이라든지 디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요. 인터넷 실행해서 거기 있는 삭제 기능 써야 되고요. 파이어폭스나 사파리나 크롬에 들어가서 또 옵션에 들어가서 도구에 가가지고 다 삭제해야 돼요. 그러려면 안방, 건너방, 문간방, 거실, 베란다 다 청소하러 다녀야 되는데 도우미 부르면 어떻게 돼요? 청소 박사 부르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이 알아서 쫙 청소해 주잖아. 돈을 줘야 하겠지만서도. 이런 프로그램 갖고 있으면 얘가 청소 박사거든. 얘가 쫙 해준다 이거죠. 내가 할 줄 모르면 남을 시켜서라도 해야 돼요. 다 됐어요. 다 됐어. 지금 582MB 정도를 쓰레기를 버렸대요. 0.5기가.
자, 제어판에 가서 인터넷 옵션에 들어가도 있고요. 인터넷을 실행해서, 인터넷을 실행한다는 건 여기서 이거예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예요. 크롬 말고, 크롬도 따로 있어요. 크롬도 들어가서 해야 되거든. 이것뿐만 아니라 할 게 되게 많아요. 얘를 백신이 알아서 해준다고.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백신이 고맙지요.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 안에 있는 여러가지 기능들을 수업을 해보면 그래요. 수업을 해보면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이런 거 있죠. 제가 어제 무슨 수업을 했냐면 한글 기초과정을 설명했어요. 이제 엑셀 기초과정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한글 기초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한글을 모르니까 한글을 배우러 오셨잖아요. 엑셀을 모르니까 엑셀을 배우러 오셨는데 문제는 인터넷도 잘 몰라요. 다운로드를 해야 되는데 다운로드가 뭐냐고 묻으시는 분도 있고요. 타자를 몰라가지고 A 찾고 기억 찾고 하느라고 하루 종일 걸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야. 남은 다 키보드로 입력 끝내는데 기억 찾고 있고 니은 찾고 있으면 진도 못 나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일일이 다니면서 입력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예제 자료를 받아와서 불러오면 되거든. 그러려면 인터넷 실행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풀어야 되는데 다 몰라. 뭔 말인지를. 그럼 뭐 진도를 어떻게 나갈 거예요? 저는 어떻게 나가겠지. 어떻게 하든지 나가겠지. 본인은 힘든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작아져. 내 스스로가. 주눅이 들어. 이 수업도 마찬가지. 이 수업도 제가 하나하나 깨알같이 설명을 드린다고 하지만 개 중에는 뭐 시작 모든 프로그램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헷갈리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시작 모든 프로그램 여기 밑에 보면 보조 프로그램 시스템 도구 클릭하면 있는데 이거 아는 놈이니까 척척하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도 너무 빠르거든. 그러니까는 오늘 이 시간에 해결을 못하면 동영상을 보시고 복습을 하시고 한 번 했는데 헷갈리면 두 번, 세 번, 10번, 100번, 1000번 해가지고 잘 되게끔 만들어야죠. 그렇지. 그거는 본인이 노력을 해야 돼. 제가 길은 터드릴 테니까. 예. 자, 요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 중간에 뭐가 했었냐면 얘가 PC 관리 기능에서 뭘 했냐면 레지스트리를 정리하는 게 나왔어요. 레지스트리. 근데 레지스트리는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근데 함부로 건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 보면 아주 안 좋게 돼 있는 영역만 청소해주면 되거든. 근데 우리 V3가 이거 해줬죠? 아까 V3 실행했는데 여기 최저가 눌렀더니 얘가 여기 레지스트리를 청소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를 청소했는지 몰라도 청소했다고 넘어가잖아. 그러면 레지스트리가 뭔지는 알아야지. 내가 할 줄 몰라도 야 레지스트리 청소했습니다 그러면 레지스트리 청소했다는데 레지스트리가 우리 집에 어디 있지? 이럴 쓰면 안 되잖아. 안방 청소했습니다. 우리 집 안방 있나? 이러진 않잖아요. 안방은 알잖아. 베란다 청소 끝났습니다. 그러면 베란다 청소했구나. 근데 레지스트리 청소했습니다. 그러면 레지스트리가 뭐지? 이럴 때. 레지스트리는 보통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참고로 하나 적어드릴게요. 레지스트리는 뭐냐면요. 시스템의 하드웨어적인 정보, 소프트웨어적인 정보, 그 다음에 시스템 정보들을 보관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엑셀을 실행하면 엑셀이 실행이 안 돼. 엑셀을 설치했는데. 근데 파워포인트는 실행을 돼. 분명히 엑셀하고 파워포인트 같이 세트로 설치했는데 엑셀은 실행이 안 되고 파워포인트는 실행이 돼. 그래서 제거하고 다시 설치해봐도 안 돼.
파워포인트만 돼. 엑셀은 안 돼. 그럼 엑셀이란 뭔가 꼬여 있는 거죠, 안에서. 그럴 거 아닙니까? 왼쪽 바퀴, 앞바퀴는 돌아가는데 뒷바퀴가 안 돌아가고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걔를 찾아봐야지. 그때 레지스트리 영역에 들어가서 엑셀이라고 되어 있는 애들을 정보를 찾는 거야. 걔들을 누가 지금 포화가 꽈서 이렇게 꽈배기 꼴듯이 꽈서 막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막혀 있는 애들을 뚫어내야 돼.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엑셀을 다시 설치해야지. 엑셀을 다시 설치해야지.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하수 구멍 막히면 막 역류되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리 물 부으면 뭐 할 거냐고, 거기다가. 구멍을 뚫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결해주는 공간이에요. 레지스트리는 온갖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정보. 프로그램을 설치했어, 프린터를 설치했어, USB 메모리를 하나 뺐어, 꽂았어. 근데 어제 꽂았던 USB 메모리는 샌디스크 거고, 오늘 꽂은 거는 삼성 거고, 또 점심 때 꽂은 거는 LG 거고, 다 달라. 그러면 컴퓨터는 삼성 USB 메모리, LG USB 메모리, 샌디스크 메모리 언제 꽂았다 이게 다 기억해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꽂았던 걸 꽂으면 그냥 알아서 오케이야. 근데 삼성 USB 메모리를 새로 꽂았어. 내가 쓰던 거 말고 다른 걸 꽂았어. 그러면 같은 삼성 거지만 새로운 거잖아. 그럼 얘를 찾아. 내가 못 보던 USB 메모리가 꽂히네? 검색을 해. 그래서 프로그램을 설치해주고 알아서 드라이버를 설치해서 자꾸 척 화면에 나오게 하는 거죠. 걔는 이제 한번 등록이 됐으니까 뺐다가 다시 꽂으면 알아서 착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런 모든 정보들이 레지스트리라는 것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잘못 건들면 바보가 돼요. 바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뭐 라사플리네처럼 그런 거 우리 드라마나 보면 바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연구 이렇게 그런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면은 이 레지스트리 영역을 공격하는 애도 있어요. 여기 있는 정보를 깨트려. 그럼 어떻게 될까? 껐다 켜졌는데 바보야, 윈도우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설치해줘요. 아주 애먹는 거죠. 네, 그런 것들도 있더라 하는 거죠. 네. 좀 어려운 용어들 중에 하나인데 그냥 내가 다 고칠 줄 알면 좋은데 이거는 함부로 못 고치니까 얘한테 맡기면 알아서 얘가 청소해주더라 이거야. 네. 그리고 알약은 레지스트리 청소 기능이 있고 뭐 어떤 거는 없고 그래요. 백신마다 다르다 그랬어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백신을 이용한 관리 방법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 이제 다른 거 좀 볼게요. 먼저 프로그램 설치해가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요거 힐링은 좀 이따 하고 업데이트는 뭡니까?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판올림이라고 하죠. 판올림. 기능을 바꿔주는 거야. 옛날에 요즘 전기밥솥은 취사, 보온 두 개밖에 없어. 그런데 이번에 새로 산 압력밥솥은 죽 끓이는 기능도 되고 튀김 기능도 되고 뭐가 있대. 그러면 그게 기능이 많은 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돼요. 업데이트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업그레이드라고 보셔도 되죠. 업그레이드. 판올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우리말로는 판올림이고 영어로는 업그레이드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설치부터 해야 되잖아요. 설치하러 가봅시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 중에 알집, 알약, 알씨, 알송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곰플레이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설치하셨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일정 기간 사용되고 나면은 중간중간에 업그레이드 하세요, 업데이트 하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라 그러면 되는데 그냥 그래라 그러면 엉망되지. 일로 들어갑니다. www.rtools.co.kr
소문자로 써야 되죠? 대문자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 홈페이지로 오시면 초기 화면에 보시면 여기에 사이트 모음에 알툴즈라고 있어요. 여기 알툴즈라고 있습니다. 일로 오셔도 되고요. 이렇게 얘를 클릭하셔도 되고,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 직접 주소창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되고. 네이버에다 검색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르면 무조건 네이버를 이용해서 네이버를 눌러가지고 네이버 창이 열리면 여기다가 알툴즈라고 검색하더라고. 검색하지 마시고 외우는 습관을 가지세요. 외우는 습관을. 여기다가 이렇게 알툴즈라고 이렇게 검색하지 말고 검색하면 나오긴 나와요. 근데 검색하지 말고 주소를 기억해버리자고. 알툴즈니까 주소를 기억을 해서 우리나라는 기억은 대부분 co.kr이에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은 내 머리가 항상 뭐를 기억하려고 애를 쓰죠. 치매 예방도 되고 좋지. 자, 알툴즈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다운로드라는 항목이 있네. 다운로드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서 설치하시면 돼요. 뭐를 설치할 건가 보는데 통합팩을 설치할 건지 통합 아니면 하나하나씩 다운로드 할 건지 설치할 건지 이것도 우리가 또 고민해 봐야 되겠고. 통합 설치 한번 눌러볼까요? 통합 설치 한번 눌러볼까요? 화면 밑에 실행하거나 저장하시겠습니다 하면 실행하세요 라고 하면 돼요. 이렇게 뜨네요. 하나씩 동의합니다 하고 다음 누르는데 이미 설치되어 있대. 그래도 설치할 거냐? 그래라 그러면 되고. 이걸 잘 보셔야죠. 이걸 잘 보셔야 돼. 어디까지 설치할 거냐 이거예요. 어디까지. 여러분 어디까지 설치하면 좋겠어요? 알드라이브나 제일 밑에 있는 얘들은 오르락 내리락 해보세요. 오르락 내리락. 제일 밑에 건 안 할 거고요. 네 가지만 합시다. 네 가지만. 밑에 건 다 해제하세요. 밑에 건 다 해제하시고 위에 건 네 가지만 할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거 두 개는 이미 설치되어 있어서 구버전이라고 나왔고 저는 어떤 거는 이미 한 번도 설치를 안 해서 미설치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어디 찾으셨어요? 선생님 저는 설치하고 그대로 그냥 실행이랑 저장 실행 실행 누르면 좀 있으면 이 창이 떠요. 다음을 누르면은 요렇게 다음 누르면 시작 메뉴 폴더를 만들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해제할 필요는 없어요. 이 알툴즈라는 폴더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 아까 시작 모든 프로그램에 가면 알툴즈라는 폴더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폴더가 있어야 되고요. 다음 바탕화면에 아이콘 안 만들어도 돼요. 그 다음에 빠른 실행 아이콘 안 만들어도 돼요. 빠른 실행 아이콘은 뭐예요? 바탕화면에 아이콘 만드는 건 안 하겠다 그런 거고, 빠른 실행 아이콘은 뭐냐면 여기다 만드는 거야. 여기 여기다 이렇게 아이콘을 고정시키는 거야. 안 만들어도 되고요. 또 시작 버튼 누르면 여기에 쫙 아이콘이 막 생겨요. 그거 안 하겠다 이거야. 우리는 어디에 있으니까 알툴즈라는 폴더가 있으니까, 여기 알툴즈라는 폴더가 있으니까 이 폴더에 이렇게 생기면 된다고. 이 안에 생기면 되니까 얘를 굳이 밖에다 꺼내놓거나 막 펼치 이렇게 지저분하게 여기다가 막 죄다 이렇게 깔아놓지는 않겠다 이거지. 다 빼고 필요하신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가급적 안 하는 게 깨끗할 겁니다. 자, 다음 누르시고 이제 설치해야 되겠죠. 이제 설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주의사항은 뭐냐면, 조금 전에 알툴바도 설치한다 그랬죠? 알툴바는요, 인터넷 창이 열려 있으면 안 돼요. 인터넷 창이 열려 있으면, 여기에 기능을 부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이세요? 캡처, 퀵전송 이런 거 보이세요? 이게 알툴바 기능인데, 얘를 설치할 때는 인터넷을 다 닫아야 돼요. 안 그러면 프로그램이 강제로 닫아요. 강제로 닫는 것보다 내가 닫는 게 편해요. 알툴바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닫게 합니다. 화면 중간에 뜰 거예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을 닫습니다. 그래라? 그러면 닫혀져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알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알약, 알집, 그 다음에 알송, 알씨, 그 다음에 알툴바, 4가지를 설치하는 거예요. 알약은 백신이니까 안 까는 거예요. 우린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체에서는 알약을 깔면 안 돼요. 알약을 깔면 안 돼요. 불법이에요. 예. 가정에서는 괜찮고요. 자, 지금 보시면 알툴바를 설치한다고 나왔는데 알아서 설치가 될 거예요. 이렇게 알아서 설치되는 거는 내비두시고 중간중간에 사용자한테 허락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어떻게 할래 다음 취소 어쩌고 저쩌고 그걸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걸 유심히 안 보셨다가 무조건 오케이 다음 누르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컴퓨터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네이버나 이 알툴즈 회사는 그나마 믿을만한 회사예요. 내 컴퓨터에 안 좋은 게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인터넷상에서 뭐를 설치하게 되면 거의 100% 똑같아요. 뭐 설치하는 기능이 똑같이 떠요. 이거는 이제 알툴바를 설치했다는 뜻이니까 닫으셔도 되고. 자, 이제 설치하는데 설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면들이 거의 똑같아요. 100%. 근데 그거를 무조건 오케이 해갖고 다음 눌러버리면 컴퓨터 엉망이 됩니다. 보여드릴 거예요. 네,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보시면 알아.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 컴퓨터 피해를 보면 조심하지. 근데 어떻게 피해를 받는지 어떻게 해서 그게 나타나서 내가 고생을 했는지를 본인이 모르니까 피해는 본 것 같은데 무슨 피해인지도 모르겠고 깜깜한 거예요. 이제. 예. 자, 지금 뭐를 계속 설치하고 있죠? 뭐를 설치하고 있어요. 더 보죠 뭐 어떻게 되는지. 얘는 다 설치했다는데? 네, 설치했다고 하는데 여기 잠깐 볼게요. 여기 지금 알툴즈에 아까는 뭐뭐를 설치했냐면 알집 하나만 있었는데 RC도 생겼고 RC는 디카로 찍은 사진 보는 거예요. 알송은 mp3 노래를 듣는 프로그램이에요. 내 컴퓨터에 mp3 노래가 있잖아. 우리 스마트폰을 말하면 뮤직이라는 앱이 있잖아요. 뮤직 노래 듣는 앱. 그 프로그램이에요. 이걸 갖고 사는 건데 뭐 지금 제가 노래를 들을 건 아니니까 빠지고, 그 다음에 이 사진들 있잖아요. 사진들 잘 보세요. 뒷가로 찍은 사진이 이 안에 컴퓨터에 어딘가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 이런 사진을 더블 클릭을 하면 RC라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척하니 열려요. RC라는 프로그램이. 이걸 가지고 다음도 보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좀 큼지막하게 보고 싶으면 Alt 엔터를 치면은 컨트롤 엔터. 왜 안 돼? 컴퓨터가 멈췄다? 얘가 뭐 멈췄어요 지금. 이제 또 움직인다. 그래서 전체창으로 변했죠? 이렇게 하나씩 보다가 또 빠져나올 때는 ESC고, 이 전체창 보는 거는 뭐냐면요, Alt하고 엔터 치는 거예요. Alt 엔터.
여러분 곰플레이어로 동영상 보시죠? 그래서 동영상을 보면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테두리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럼 곰플레이어에서 Alt 엔터를 탁 치면 동영상만 딱 보여. 다른 건 안 보이고. 빠져나올 때는 ESC 누르면 다시 이렇게 나타나고 메뉴가. 예. 그래서 얘도 이제 다 하고 나서 빠져나오거나 그러면 지금 이제 최신 버전은 업그레이드가 됐으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지만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한 일주, 열흘, 보름 정도 지나면 얘도 이제 구식이 되잖아요. 새로운 게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업데이트 하라고 하겠죠. 업그레이드 하라고. 근데 그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야, 그때. 그때 막 이것저것 같이 깔겠다고 막 덤비거든요. 여기는 잠깐만, 여기 잠깐만 좀 볼게요. 네이버 기능이 뭐가 있나 좀 볼게요. 네이버에. 여기는 없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드리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이버에 가서 제가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네이버에 로그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해가지고 전자우편에 들어가서 글을 쓰려고 그래요. 메일 쓰기를 누르고 여기 암흑에다 글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자료를 보내달래. 뭐 할까요? 제가 자료 파일 첨부를 눌러야 되겠죠. 파일 첨부 눌러서 내 PC에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열기 누르면 여기 파일이 하나 들어오고 또 내 PC에 들어가서 이만큼을 선택을 해서 열기 누르면 한꺼번에 쭉 들어오겠죠. 이렇게. 그럼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 받는 사람 주소 쓰고 보내기 누르면 어디 갔어 보내기가 보내기 누르면 그 사람한테 착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첨부 파일을 보낼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 프로그램이 깔려야 돼요. 깔려야 된다고. 안 깔려 있으면 깔으라 그러죠. 경험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카페 들어가시면 그 카페에서 노래 같은 것도 재생해 주는 거 있어요. 그럼 그 프로그램도 깔으라 그래. 다시 보여드리면 저는 다음에서 이렇게 보내면은 인증번호 입력하라고 이게 시스템이 돌아가가지고 자 여기 들어가서 카페 같은 데 들어가면 카페 한번 가볼까요? 그럼 제가 가입한 카페들이 있지 않습니까? 되게 느려 오늘. 카페 나왔다. 여기에 제가 운영하는 서당 카페가 있는데 이 서당 카페에 노래를 제가 올려놨어요. 그 노래 이거. 설치를 해야만이 노래가 들린단 말이야. 화면 밑에도 떴네요. 다음 액티브엑스 추가 기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설치할까요? 그럼 설치하라 그러면 설치하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설치하게 나오는데 얘만 설치하고 끝나면 좋은데 나는 요 배경음악을 듣기 위한 노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보세요. 뭐라고 떴죠? 다음 프레에서 설치할 거래. 나는 안 할 거거든. 이게 백신이야. 그 다음에 인터넷 실행하면 다음부터 시작하겠대. 아니면 네이버가 편해. 근데 이거를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건 설치 안 한다고 그러니까 설치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럼 밑에 있는 게 체크되고 그냥 확인 눌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가 아니라 내가 오케이 한 거야. 다음 크레에서 뜨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인터넷 실행하면 어떻게 돼? 네이버가 안 나오고 다음이 나와. 또 네이버는 야 시작하면 네이버가 나오게 해놨는데 다음으로 바뀌었냐? 하고 또 싸워. 화면에서. 그냥 이거를 내가 알아서 바꿔줘야지 이렇게.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뭐가 설치가 된다고. 설치가 다 끝나고 나면 그것도 보셔야 돼. 그냥 확인 누르면 또 안 돼. 다음 끈에서 설치할까 또 물어봐.
한번 거절했는데. 근데 그냥 모르고 확인 누르면 어떻게 돼? 얼큰이 이때 또 깔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설치하는 거라면 상관없는데 원치 않은 게 설치가 될까봐 그런 거예요. 원치 않은 게 설치될까봐. 예. 이제는 설치가 다 됐으니까 요거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플레이 버튼 누르면 노래가 나오네요. 그렇죠? 노래가 옛날 노래야. 수잔보일 아시죠? 아주 예뻐졌어요. 그렇죠? 네. I dreamed a dream in time gone by. 한석규 씨가 불렀던 노래예요. 이걸 이제 자탄풍이 다시 노래를 편곡을 해서 불렀지만은 강변가요제 처음에 한석규 씨 팀이 불렀던 노래가 길 잃은 친구라는 노래가 있어요. 84년도 강변가요제 때 저도 나갔다가 이 노래를 우연찮게 들었어요. 옆에서 막 연습을 하는데 참 좋더라고. 이 사람은 이제 본선에 나갔는데 상을 못 받고 저는 예선에서 떨어졌고. 네. 한석규 씨 노래 잘합니다. 목소리 좋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하는 거고요. 이런 걸 설치하는 거고. 또 다음 이건 네이버든 뭐를 하려고 그러면 막 설치하라 그래요. 그러면 아까 이 노래가, 아까 노래 나오는 거 있었잖아요. 그럼 이게 한번 설치하면 영원한 거냐? 아니라 그랬어요. 한 열흘 지나면 또 다시 설치하라 그래요. 왜? 기능을 조금씩 바꾸거든. 기능이 없어도 바꾸라 그래. 그래야 다음 크는거 깔려 들어가고 뭐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싫어해요. 외국에는 안 그런가 봐. 우리나라는 원치 않는 거를 무척 요구해요. 그리고 사용자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렸다가 실수가 되는 순간 막 깔려 들어가는 거야. 그나마 강사 컴퓨터는 그러니까 괜찮은 편인데 강사 컴퓨터가 아니라 교육생분들 컴퓨터는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어요. 엉망진창으로. 여기 지금 보면은 알성, RC, 알집, 알톨바, 알톨즈 업데이트 이런 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없네. 네이버에 관한 거는 없네. 여기는 없어요. 네. 그나마 좀 깍끗한 편이야. 조금 전에 액티브엑스 하나 설치했죠? 아까 노래 나오게 하는 거. 근데 안 나오죠? 아까 제어판에 가서 프로그램 설치 목록에 갔더니 다음에 카페에 노래 나오게 하는 액티브엑스가 나왔어요? 아, 여기 있구나. 보이네.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 오른쪽 눈으로 제거하면 되겠죠. 근데 이런 게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이게 안 보이는 것도 있다고.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제거 못하죠? 보여야 제거 될 거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숙제해 드릴게요. 여기 이름하고 게시자하고 설치된 날짜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름 순서로 하시던 게시자 순서로 하던 설치 날짜 순으로 하던 뭔가 설치 순서대로 놓으세요. 가장 좋은 거는 이름이 가나다. ABC 순서대로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한글 2007년 한글 2010 있으시죠? 이게 왜 에러가 났지? 다시 좀 볼게요. 이게 에러가 났다. 지금 한글 2007이나 한글 2010이 여러분 되게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를 Alt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는 거예요. Alt 키 누른 상태에서
F12번 오른쪽에 보시면 PRT-SCN이라고 있어요. 프린트 스크린이라고 하는 건데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한번 꾹꾹 눌렀다 띄면 화면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아래 한글에 가서 컨트롤 V 하세요. 컨트롤 V가 붙여넣기라는 건 아시죠? 이렇게 딱 들어올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얘가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다시 프로그램 추가 목록에 가셔서 화면을 또 쓱 내려보면 나머지 화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Alt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시고 또 아래 한글에 와서 컨트롤 V를 누르면 또 창이 하나, 아까 보였던 창이 또 복제가 돼요. 일로.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인터넷상에 들어가면 인터넷 창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창을 제가 요거를 캡처해서 가져오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제어판에 있는 프로그램 최고 추가 제거 목록 이 창을 캡처해서 가져오세요 라고 숙제를 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스마트폰을 찍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바꿔서 화면을 캡처해서 가져오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창이 보이게끔 해놓고 아까 뭐 여기 컴퓨터에 가서 관리 모드에 들어가면 관리창도 뜨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해놓고 Alt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눌러요. 왼쪽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F12번 오른쪽에는 PRT SCN을 누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Alt 이걸 누른다고 이렇게. 이걸 누르면 이게 뭐냐면 화면을 캡처하는 거예요. 캡처. 화면을 그림으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복사하는 거예요. 복사. 그럼 여러분은 뭐 해야 될까요? 이제 복사했으니까 붙여넣기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한글 2007이나 한글 2010에 와서 뭐 하면 돼요? 붙여넣기. 그 어떻게 한다? 컨트롤 V 누르면 되는 거죠. 그럼 Alt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면 화면을 컨트롤 C 복사했다는 의미예요. 그럼 화면에 내가 가져올 게 10개가 있으면 10번 하셔야죠. 10번. 난 화면이 2개니까 Alt 프린트 스크린 키 한번 눌러서 아래 한글에 와가지고 컨트롤 V 하면 하나 들어왔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장치관리자, 디스크관리자 들어가서 여기 있는 내용 보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Alt 프린트 스크린 키 눌러가지고 한글 2007에 와서 컨트롤 V 누르면 어떻게 돼요? 보세요. 이게 들어왔죠? 그대로 화면 내용이 컴퓨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거를 저장 버튼 누르셔가지고 뭐 예를 들어 오늘 숙제다 그러면 10월 23일 숙제 하고 이름 쓰시고, 이름만 쓰면 헷갈리니까 그냥 뭐 여기다 이정민 숙제 이렇게 쓰고 저장하셨잖아. 저장하셔가지고 이걸 어디에다가 전자편으로 보내세요. 저한테. 전자편 보내는 거 아시죠? 전자편 주소 알려드릴게요. 정민리에요. 근데 2가 3개입니다. 2가 몇 개라고? 3개라고. LEE에요.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제가 문자로 숙제가 있을 때마다 요렇게 전자편 주소로 보내주세요 라고 제가 메시지를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때 2가 3개다라는 게 좀 특이한 거니까 그거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뭐가 없다고? 아래 한글이 없으시다고? 엑셀은 있으세요? 그림판은 있으시죠? 네, 그림판에다
화면이 5번이면 그림판으로 5개 저장하셔야 돼, 따로따로. 그림판은 오로지 하나씩만 저장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세요. 그 다음에 한글 없으시면 제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복제해 드릴 테니까 설치하셔서 쓰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예. 자, 프로그램 제거 목록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자세히 한번 보내주시면 돼요. 우리 집 컴퓨터는 이상이 없다 그러면 안 보내주셔도 돼. 우리 집 컴퓨터가 이상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최소한 이거는 보내주셔야 제가 알 수가 있고요. 더 좋은 거는 뭐야? 가져오셔야 돼, 컴퓨터를. 본체를. 그래야 제가 봐드리지. 제가 봐드리지. 예. 아, 뭐냐면은요, 여러분 혹시 모니터 2개 쓰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모니터 2개잖아요. 근데 그냥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붙어요. 이게 왼쪽 창이고 이게 오른쪽 창이거든요. 왼쪽 모니터, 오른쪽 모니터 2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면 오른쪽엔 지금 안 쓰는 건데 얘도 보여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잘라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일일이 해야 되는데,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지 마시고, Alt 프린트 스크린 키만 누르면, 현재 창만 복사가 되는 거예요. 현재 창. 현재 것만. 그래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누르면, 예, 현재 보고 있는 것만 착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월하겠죠. 그렇죠? 예, 요렇게 해서 작업하실 수 있는 거니까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과제를 제출하세요 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면 과제는 강압적인 게 아니라 복습하시는 차원에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난 복습을 하고 잘해. 내 실력 선생님이 아시잖아요 하는 분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여러분 실력을 잘 모르거든. 몇 사람만 알아. 몇 사람은 안 해. 예. 알아서 안 하셔도 제가 아니까. 자. 일단은 요렇게 놓고요. 요렇게 놓고 알툴즈 업데이트 하는 거는 뭐 대충 요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잠깐 더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이제 딜리버리 제거라든지 그리드 프로그램이라든지 하는 거, 그리드 딜리버리 제거라든지 고클린에 관한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나서 하겠습니다. 압축을 하는 이유가 압축을 하면 용량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럼 통신이 어떻게 된다? 빠르다 이거죠. 전송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은 이미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압축을 해도 의미가 없다. 대신에 사진을 50개를 보내는 것보다는 얘를 하나를 묶어서 보내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압축을 하는 개념이고, 아래 한글이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데이터들은 압축을 하면 용량이 줄죠. 용량이 줄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압축을 빨리 하느냐, 천천히에 따라 달라져요. 압축률을 높이려면, 많이 압축을 하려면 시간이 길어져요. 난 급해서 압축을 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빨리 압축해야 되잖아. 그러면 압축률이 떨어져요. 압축률을 높이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죠. 시간을 빨리 하면 압축률이 떨어져. 그렇지 뭐. 이거 아니면 저거지. 근데 압축이라는 거는 여러 개를 하나로 압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개를 분리해서 압축할 수도 있어요. 한 개를. 내가 지금 가져갈 용량이 예를 들어서 4기가짜리. 근데 내가 지금 USB 메모리를 2개를 갖고 있는데 여기 2기가 남았고 저기 3기가 남아있대. 그럼 못 가져가잖아요.
16기가짜리 두 개를 가져가는데 안에 뭐가 꽉꽉 차가지고 1번 USB 메모리 2기가 남아있고 2번 USB 메모리 3기가 남아있어. 합이 5기가인데 나눠서 가져가야 되잖아. 나눠서. 그러니까 2기가 둘로 나눠서 따로따로 가져가서 집에 가서 합하면 되지. 그런 방법도 있어요. 5개를 하나로 할 수도 있고 1개를 2개, 3개로 나눠서 압축하는 방법이 있고 10개를 압축을 해서 2개로 나눌 수도 있고 그럼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자, 볼게요. 지금 이 안에 동영상이 하나 있을 거예요. 비디오 샘플이 있는데 얘를 압축을 하고 싶어요. 압축. 그럼 여기에 이게 야생이니까 와일드라이프란 이름으로, 본래는 얘가 wildlife.wmv예요. 우리말로 야생이지만 요렇게 압축을 하면 이 동영상이 압축이 되는 거예요. 이 이름 그대로 압축하는 거예요. 압축 끝났어요. 그러면 요거는 용량이 25메가, 얘는 24.9메가, 얘는 25,000, 24,900, 100 차이나. 별로 압축이 의미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 플로피 디스크 아시잖아요. 플로피 디스크 25메가 플로피 안 들어가요. 플로피는요 1.44메가야. 인터넷도 안 돼. 아무것도. 인터넷이 되면 랜드라이브로 보내면 되는데 인터넷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지금 여기. 근데 플로피 디스크 한 100장이 있어 여기. 그럼 거기다 잘라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럴 땐 오른쪽 눌러서 압축을 해요. 그냥 압축을 하게 눌러가지고 여기 분할하겠다. 이거 분할하겠다. 뭐로? 플로피로 분할을 하겠다. 이거 플로피로 1.44메가만큼 잘라서 압축하겠다고 확인 누르면은, 압축을 누르면은요, 보세요. 어떻게 되나? 제가 지금 보세요. 이렇게 많이 나눠졌죠? 19개로 쪼개졌어. 그럼 얘를 1번 플로피에다 담고, 얘는 2번, 얘는 3번, 4번, 5번 해갖고 각각 다 따로따로 플로피에다 담아가면 되죠. 19번. 그렇게 해서 집에 가서 걔를 하나로 다 옮겨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옮겨놓고 나서, 얘를 이제 다른 데로 옮겨놔 볼게요. 이렇게 옮겨졌잖아. 이제 지워졌으니까 얘를 1번을 압축 풀기 누르면 하나로 압축이 풀리는 거예요. 이 여러 개가 한꺼번에 알아서 압축이 풀리는 거죠. 근데 중간을 빼먹으면 어떻게 될까? 자, 보세요. 얘를 하나 빼먹었어. 압축을 풀라 그래. 중간에 빼먹었어. 10번 끄네? 이거야, 10번. 10번이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돼, 이제? 압축 꽝 되는 거야. 못 푸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압축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압축은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압축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압축을 받아오면은요, 이렇게 압축을 받아오면은 그냥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뭐뭐뭐의 압축 풀기라고 있거든. 뭐뭐뭐뭐의 압축 풀기라고 있어. 이걸 누르면 알아서 그 뭐뭐뭐라는 폴더가 생겨. 요 압축 파일의 이름이 폴더가 생겨. 그래서 이 안에 자동으로 이렇게 촥 폴더가 생기면서 그 안에 파일이 쫙 나오는 거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얘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여기서 압축 풀기 누르셔도 돼요. 그럼 어디 찾아야 되잖아. 막 여기 찾고 저기 찾잖아. 그러지 말고 그냥 오른쪽 눌러서 압축 풀기 제일 긴 거 누르면 알아서 압축이 착 풀린다고. 폴더도 생기고. 압축하는 방법도 내가 많이 해봐야 돼요. 많이. 그러시면 몇 번 하시고 나면 머릿속에 bek혀서 쉬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RGB라는 프로그램이 당연히 컴퓨터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윈도우 7은 압축 기능을 갖고 있어요. 압축 프로그램을 윈도우가 제공해줘요. 압축되어 있는 파일을 풀 수는 있어요. 우리는 압축을 깔았기 때문에, 알집을 깔았기 때문에 이렇게 계란 모양의 집이 생긴 거지. 알 모양의 집이 생긴 건데, 알집을 제거하면 압축을 못 푸냐? 풀어요. 압축 풀기라고 있어요.
압축 풀기라고 있어요. 압축 푸시면 돼요. 근데 압축은 못해. 윈도우가 압축 풀어주는 프로그램은 제공해요. 그래서 오른쪽 우클릭하면 압축 풀기가 된다고, 윈도우 상에서 알아서. 그런데 압축을 푸는 건 문제가 아니라 압축을 해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냉동된 거를 해동하는 거는 상온에다 두면 풀려지는데, 어느 제품을 여기 물을 담아놨는데 이거를 냉동시키래. 근데 우리 집은 냉동실이 없어. 냉장고만 있어. 냉장실만 있다고. 그러면 냉동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냉동기를 사야지. 냉동 기능 있는 제품을 사서 냉동을 시켜야 되는 게. 윈도우는 기본적인 몇 가지는 다 제공을 해줘요. 여러분 새 집에 이사 가시면 신발장도 있고, 변기도 있고, 수건거리, 휴지거리, 싱크대 이런 건 있단 말이야. 근데 싱크대 열어봤더니 솥단지, 냄비단지는 내가 사와야지. 싱크대는 있어. 수납장은 있는데 나머지 세간살인 내가 사와야 되는 것처럼 컴퓨터도 기본적으로 몇 가지는 제공해줘요. 근데 그거 갖고는 우리가 부족하니까 별도의 기능을 우리가 써야지. 별도의 기능을. 선생님, 그러면 파워 한글 엑셀 포토샵은 압축을 하면 확 주는데 멀티미디어라 하는 것은 디카하고 디카로 찍은 사진 여기 다 보세요.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은 뭐냐면은 동영상, 사진, 오디오, mp3 노래 있죠? 그 다음에 디카로 찍은 사진, JPG, PNG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인터넷상에서 컴플레어로 재생을 해서 보는 동영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미 압축이 돼서 갖고 있는 거예요. 얘를 압축을 안 해놓으면 용량이 너무 커서 못 써요. 이것도 이렇게 예. 압축을 풀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19개가 압축이 됐잖아요. 분해해서. 근데 중간에 어떻게 빠져버리면 압축이 안 돼. 안 부풀죠. 여러 개가 다 있어야 걔가 한 세트인데 뭐가 하나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압축을 못 푸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임의적으로 삭제해버렸잖아요. 일부러. 근데 모르고 삭제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파일이 손상을 입으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안 된다 그래요? 왜 그럴까? 아, 여기에서 알집으로 압축 풀기, 똑똑하게 압축 풀기, 여기 압축 풀기, 뭐뭐의 압축 풀기 차이가 뭐냐고요? 죄송하지만 이거는 여러분이 해보세요. 이 메뉴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알집으로 압축 풀기를 누르면 이렇게 뜰 테고, 똑똑하게 압축 풀기를 누르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 압축 풀기를 누르면 이렇게 될 테고, 겉에 이렇게 나올 테고, 예.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여기에 뭐뭐에 압축 풀기 누르면 어떻게 되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해보셔야 돼. 여러분 직접 해보시고 본인 느껴보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제가 백날 설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압축이라는 개념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티커로 찍은 사진이 그냥 그 사무실용으로 몇 개 찍은 그런 거를 그냥 갖고 있으면 그걸 압축을 풀때안 여러분 사진 찍은 거는요 압축이 돼서 저장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얘를 압축을 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잖아요. 그러면 그 찍은 사진이 컴퓨터 스마트폰 안에 저장 공간에 저장이 될 때 압축이 돼서 저장이 되는 거야. 알아서. 그걸 내가 압축을 하고 말고가 아니라 아니 한 장은 한 장씩 납기로 있는 거 어쩌자냐. 그 자체가 압축돼서 저장되는 거라고요. 근데 컴퓨터 안에 있는 사진 날아갈 수도 있나요? 날아갈 수도 있고
삭제되기도 하죠. 잘못 건드려서. 가만히 있는데 삭제된 건 아니야. 뭘 건드렸으니까 삭제됐지. 내가 안 했으면 누가 했겠지. 여러분들 압축을 해서 보관을 한다 이게. 놓고 압축을 해서 보관을 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 이러한 파일들을 사용할 때에는 압축을 풀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거예요. 보따리에다 뭐를 잔뜩 묶어놓죠, 이렇게요. 연관된 거 묻혀놓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 드라마 같은 거, 지금도 요즘 보면 뭐 보따리 싼다 그러잖아. 그럼 보따리 안에 하나든 두 개든 어떻게 묶어놨죠? 근데 그 상태로 쓸 수 있어요? 비고 잘 때는 몰라. 베개 역할 하니까. 근데 그 안에 있는 걸 꺼냈을 때는 압축을 풀어야죠, 보따리를. 압축을 해서 보관을 해놓는다 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컴프레스라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압축을 한 거를 풀어서 쓴다라는 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디컴프레스라 그래요. 얘를 제가 대문자로 써놨잖아요. 대문자로. 대문자를 합하면 뭐가 돼요? 코덱이라 그래. 코덱. 여러분 코덱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영상이나 사진이나 음악 같은 경우는 용량 자체가 엄청 커요. 이걸 그대로 사용하면 스마트폰에 사진 몇 장 못 찍어. 여행 가서 한 50장 찍으면 끝이야. 30장 찍으면 끝이라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거를 압축을 해서 보관해 놓자 이거야. 그래서 착각 찍히는 순간 착 압축이 돼서 저장이 되는 거야. 그럼 얘를 이제 보려고 우리가 터치를 하면 보일 거 아닙니까? 이때 이 스마트폰이 압축을 풀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컴퓨터가 풀어서 보여주는 거야. 곰플레이어가 풀어서 보여주는 거라고, 동영상을. 나도 모르게. 근데 과거는 그게 안 되니까는 압축을 풀어서 보려고 그랬더니 컴퓨터가 버벅거리는 거야. 실력이, 성능이 안 좋으니까. 요즘 성능이 좋으니까 다 압축 풀어서 지가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아리안글 파일이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파일들은 내가 알아서 압축을 해야 돼. 아니면 아리안글 저장을 할 때 압축 저장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요. 압축 저장 기능. 압축 저장 기능을 선택을 해놓고 저장을 하면 용량이 바짝 줄어서 저장이 돼. 근데 컴퓨터 성능이 안 좋으면 어떻게 돼? 압축 저장 기능이 안 되지. 헐, 이거야. 압축 저장 기능을 선택을 해놨는데 이 컴퓨터가 성능이 안 좋아. 그러면 사용자가 작업하다 말고 저장 명령을 걸면 압축을 해서 착 저장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더디 안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버벅 거리는 거지. 그런 사람은 일반 저장을 해야 돼. 용량이 커지더라도. 이제 그거를 따로 저장을 압축을 해서 보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압축이라는 개념은 알집이라는 프로그램 자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연관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압축을 하고 남이 압축을 해놓은 거를 풀고 쓰는 거는 이 코덱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계란 모양으로 생긴 알집, 이거를 설치했을 때 쓰는 거고, 다시 말씀 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알집으로 풀기, 똑똑하게 풀기, 여기에 풀기, 뭐뭐에 풀기라는 이 차이가 뭐냐라는 걸 질문하셨는데 제가 한 번만 보여드리고 말았잖아요. 이거를 제가 설명드리기 싫어서가 아니라 요런 거는 여러분이 직접 해보셔야 돼요. 네. 여러분이 해보시면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안 해보시고 제 설명만 들으시면 알 것 같은데 돌아서면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해보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알집 자체를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모르시니까 압축 자체는 제가 설명드린 거고. 네, 그렇게. 그리고 대용량을 선택할 때는요, 어쨌든 압축의 그 용량 문제잖아요. 대용량을 꼭 선택해야 되는 때는 언제인가요? 대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네이버나 다음에서 전자우편을 보내는데
전자우편을 보내려면 저장 공간이 필요하죠. 그게 네이버든 내 거든 내 아이디 거든 내 계정이든 네이버 서버든 간에 어딘가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네이버 사장님이야. 1인당 50평씩 땅을 줬어. 그래 놓고 알아서 놓으세요 그랬어. 카페도 만들어주고 놓으세요 그랬어. 공짜로. 그럼 좋죠 우리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 나 50평 갖고 부족하니까 2만 평만 줘. 왜? 아 그냥. 그럼 죽었냐고. 근데 안 주면 또 안 준다고 뭐라 그러니까 전자우편을 보내려고 하는데 전자우편에 보내는 양이 10메가예요 10메가. 근데 이 사람이 보낼 게 100메가래. 그럼 못 보내면 안 되잖아. 10메가씩 10번 쪼개서 보내면 되는데 짜증나니까 야 한꺼번에 보내면 안 되냐 이거지. 그럼 그래라 이거야. 그래라. 대신에 한 달 안에 마무리 져라 이거야. 한 달 안에. 한 달이 딱 지나면 네가 보냈지만 못 건들게 내가 다 지워버릴 거다 이거야. 그게 대용량이라는 뜻이에요. 의미 아시겠죠? 입장 바꿔 생각하면 잘 편해요. 자, 지금 압축하다가 다른 거 설명하다가 지금 딜리버리를 못했어요. 딜리버리를 못하고 고클리를 못 들어갔는데 이거는 뭐 다음 시간에 설명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렵지는 않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숙제 그리드 딜리버리에 대해서 조사를 하세요. 고클리는 만져보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건 해보면 되는 거니까 시스템 그리드 딜리버리 제거라고 되는데 그럼 그리드 딜리버리가 뭐냐 그러니까 그리드는 뭐고 딜리버리는 뭐고 그리드 딜리버리는 뭔지 있을 거 아닙니까? 네이버에다 물어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조사해서 전자우편으로 보내세요. 근데 네이버에 가서 물어보면 그리드 딜리버리 탁 나오죠. 그럼 그거 복사해서 착 붙이면 그게 숙제가 아니라고. 제가 숙제를 내드리는 이유는 뭐라 그런 거예요? 복습 차원이고요. 아직 복습은 아니지만 예습 차원이겠지. 공부하라는 차원이잖아, 공부. 그럼 그리드가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여기 제거하라고 되는 걸 봐서는 나쁜 건데 원래는 나쁜 거 아니거든요. 원래는 좋은 의미로 시작을 했는데 어떤 이상한 애들이 나쁘게 이걸 악용을 하거든. 그런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공부해 보시라고. 그럼 좀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제가 다음 시간에 시스템 그리드 딜리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딜리버리가 뭐고 이거를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이거 숙제입니다. 자, 출석 확인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